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요즘 창업에 관심 많으시죠? 또한 일자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장애인들의 창업뿐 아니라 장애인 기업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김수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센터장이 작년에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설립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센터장으로 일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리고 네. 저희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재단법인 때부터 제가 8년 정도 비상임 이사로 센터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취임하신 지 한 1년이 지나신 건데 그렇습니다. 네. 간단한 소회랄까요? 어떠십니까? 처음에 와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센터의 일에 대해서 또 배우고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어려운 점들 많이 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해서 6개월은 그동안 어려웠던 점들 또 센터가 좀 변해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이제부터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센터가 어떤 곳일까? 물론 네. 이름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희는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네.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창업을 한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 단계에 돕는 것과 또 이미 있는 기업들을 더 네.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산하로 온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된 지는 이제 올 초에 1월부터 1월 30일부터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됐고요. 그동안은 10년 동안 이제 민간 재단으로 운영이 됐었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들, 일반 이제 창업 시장도 굉장히 어렵다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장애인들 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기업이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예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전국에 39,000여 개의 장애인 기업이 있고요. 39,000개. 네, 그리고 네. 저희 장애인 기업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기업이라는 인증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게 돼 있는데 그 인증을 받은 기업이 약 4,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장애인 기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장애인이 기업의 정의를 하자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하. 네, 이제 그건 고용 쪽이고요. 예, 저희는 예. 창업 쪽. 그러니까 아하. 대표하시는 분이 장애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고용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출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쪽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이 하는 기업, 그래서 사람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장애인을 네.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인증받은 곳은 한 4,000여 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인증받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39,000여 개라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지. 네. 주로 그 소상공인들이 약 92% 정도 그러시군요. 되니까요. 네. 10개 장애인 기업 중에 9개 장애인 기업은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소상공인 쪽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고 그러면 보통 판매업이라든가 매장을 운영한다든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장애인 기업은 소상공인이 10개 기업 중에 9개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 형태를 갖춘 법인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주로 유통업 같은 그런 분야. 네, 기업들이 그런 많나요? 분야도 많고요. 예. 또 이제 유형별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우리 시각장애인 우리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고유 업종인 안마원이라든가 예. 또 우리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쪽이나 판매 쪽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시각장애인은 또 보조공학기기 쪽에 또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지체장애인들은 또 뭐 크게 영역 없이 여러 분야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반 기업도 어려운 게 많고 운영하다 보면 또 막 힘든 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들만의 또 어려움이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기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여쭙는 게 어떤 부분이 어렵냐라는 걸 여쭤보면 크게 일반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진 않습니다. 첫째는 자금 문제, 두 번째는 판로 문제입니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회에서나 아니면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 아니면 또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제품들을 구매할 때 조금 장애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구매한 후에 AS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좀 인식의 문제들이 좀 편견이 있겠네요. 편견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장애인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기업임을 표방 안 하시는 것도 오히려 제품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받는 기업이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네. 그만큼 장애인 기업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또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예. 네.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 부분에 1% 이상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판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문제 때문에 조금은 좀 꺼리는 장애인 기업 대표분들이 많다는 게 저희가 인식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초대 이제 그 창업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이제 스타트업 네.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가 많이 네. 있습니다만 또 우리 센터에서는 그럼 창업을 하실 때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인지. 네, 저희가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창업이라는 건 50% 이상은 제가 볼 때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선정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창업자들이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화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기 자금을 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예.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점포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이나 점포를 얻을 때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임대 보증금,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1억에서 1억 2천까지 무상으로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창업을 위해서 돕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했던 일이고 불과 작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새롭게 이 기업이나 창업 쪽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기술 쪽에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4차 네. 산업혁명에 맞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노동력이나 이런 게 덜 들어가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창업 교육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4군데에 장애인 스마트팜을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을 예.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이란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하우스나 시설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4차 산업 기술들을 활용해서 네.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농가에선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팜을 하나 구축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장애인 쪽은 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보조해줘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예. 보조공학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스마트팜을 지금 창업 교육을 안동 그리고 광주 그리고 또 공주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하. 그쪽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생길 걸로 보고 있고 또 아이템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농작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곤충을 지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곤충, 네, 재배를 하고 식용 있습니다. 곤충. 그렇습니다. 식용 또 관상용 그리고 사료용 해서 예. 앞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저희 예. 장애인 기업들 또 장애인 쪽에서 그 분야를 좀 선점해서 아. 저희가 가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곤충 하니까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귀뚜라미 뭐 이런 친구들. 그렇습니다.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료용으로 주로 많이 예. 쓰고 있고요. 네. 이번에 식약청에서 6가지 곤충이 아. 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6가지가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고기보다는 예. 곤충을 더 많이 먹어야 될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네. 인터뷰를 좀 해봤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맛있다고. 네, 네네. 그 곤충 모양 그대로 보이지만 않으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번데기는 뭐 우리가 네. 일상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먹고. 네. 예, 그렇군요.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렇게 창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1억 2천만 원, 1억 원 정도의 네네. 어떤 점포 비용 네. 그리고 1천만 원의 창업 비용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힘들겠지만 또 제대로 잘 집행하기 위해서 심사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심사를 하게 되면 예. 점포 지원 사업, 그 보증금 임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을 모셔도 정말 죄송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럼요. 보통 이틀에 걸쳐서 서류 심사를 저희가 하고 예, 예. 또 그렇게 서류 심사를 통과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을 또 다 인터뷰를 하고 사업 계획을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철저히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공정성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자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네네.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센터장님도 이제 창업을 하신 경험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도 네. 운영하셨었기 때문에 또 이 심사를 하시면 네, 느낌이 오십니까? 네,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창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될 것 같고. 네,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유일할 것 같고 또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창업은 네. 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네. 한번 실패해서 다시 재기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네. 신체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한번 실패하게 되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그래서 어려움 느끼실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만약에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비장애인이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네.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창업도 해보셨고. 그렇습니다. 네.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또 경험도 그냥 경험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해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차라리 제가 사업했던 그런 경험이나 실패했던 경험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생존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이제 중견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기업 생멸률이라고 하는데 네. 3년을 기준으로 3년. 봅니다. 네. 네. 일반 기업이 약 36%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 장애인 기업은 80% 이상 3년 동안 생존하는 걸로 10개 중에 조사가 8개가 됐습니다. 생존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네. 저희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창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하. 또 한번 창업해서 끝까지 그 유지를 해야겠다, 네, 실패하면 안 네.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좀 하십니다, 사업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급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가시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생존율이 좀 높은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래도 생존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높다는 것 자체에 네. 맞는. 또 우리 센터장님이 또 특별히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랄까요? 어떤 네. 부분에 또 중점을 두셔서 센터 네. 운영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동안 저희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장애인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네. 창업을 지원했지만 이렇다 할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과를 이제는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일반 기업보다 1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네. 고용하는 게 10명 중에 3명에서 4명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장애인 기업이 성장하면 그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장애인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하고 그리고 또 내세울 수 있는 스타 기업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저희 꿈이고요. 스타 기업.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어떤 창업 아이템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력이 조금은 덜 들어가지만 지식 기반의 그런 사업들을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장애인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제가 임기 동안 꼭 좀 이뤄내고 싶은 그런 사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김수환 센터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또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센터장님도 이제 장애를 갖고 네네. 계시죠. 예. 언제 어떻게 이 장애를 갖게 되신 것인지. 저는 그 생후 6개월 때 예. 처음에는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 줄 알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마비 증상 때문에 제가 7살 때까지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육에 힘이 없고 그래서 그 7살 이후로 이제 계속 재활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왼팔. 를 온전히 제가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오른팔하고 이제 두 다리는 좀 불편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장애를 후천적 장애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네. 어릴 때였고 또 제가 평생을 장애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거의 뭐 선천적 장애처럼 그렇게 제가 장애를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린 시절에 힘들게 네. 보내오셨고 또 참 사업까지 하셨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그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셨을 때 네. 힘드신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특별히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장애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좌절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남들이 똑같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겠죠. 물론 뭐 네네. 전혀 장애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생활로 받아들이고 제가 나는 원래 이렇게 장애가 있구나,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제가 뭐 사춘기를 지나고 또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네. 어떤 많은 고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하셨어요? 일단은 사회로 진출할 때 네. 제가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사회로 진출할 때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대학 진학부터 취업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럴 때마다 조금 부딪히는 어떤 그런 벽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근데 그게 대놓고 드러나는 어떤 그런 벽이 아니라
항상 똑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벽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더 이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 고민을 혼자 하셨습니까? 그 옆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도 있으셨을 네, 것 물론 뭐 같은데. 가족 예. 같이 고민했었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정말 운명처럼 뭐 학교에선 선생님, 또 사회에서는 선배, 또 회사 동료, 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끔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이 같이 고민해주고 또 저를 아껴주고 또 같이 조언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가족의 도움도 있으셨고 뭐 친구도 있으셨겠지만 네. 또 신앙인이시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또 그렇습니다. 신앙의 네. 도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뭐 신앙의 도움도라기보다는 그게 전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제가 살아오면서 한순간 한순간도 그런 부분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항상 선하신 쪽으로 또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주셨다라는 예. 게 느껴지고 또 그런 신뢰가 저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정말 그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네, 실패의 경험마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네.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기업을 또 창업하시고 네. 또 실패의 과정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업 경영하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성공한 사업가였다면 우리 창업 초기에 장애인 기업들이나 또 어려운 장애인 기업들을 만났을 때 네. 서로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마음껏 조언하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화를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크게 실패했던 사업가였습니다라는 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예.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네. 라는 어떤 그런 조언들 드리면 수용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의 경험이 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지금은 큰 도움이 되고 또 잘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일자리에 관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정부의 고민이 가장 큰 분야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숫자를 더 늘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장애인 고용 정책, 정부의 고용 정책이 한계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가혹하지만 네. 어느 정도 지금 좀 벽에 부딪힌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의 20년 정도 굉장히 막대한 자금과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지만 대기업조차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의무 고용률을 지키기보다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의무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벌금 형태의 예.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드는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차라리 이 분담금을 내는 게 낫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분담금을 많이 내서 예. 그 기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 상황 자체를.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경제를 네. 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장애인 창업 쪽이 앞으로 정말 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가 꼭 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장애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아이템 가지고 장애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지는 우리 장애인들이 창업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세금 내는 떳떳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회적 인식의 문제 이 부분이 또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사회 전체적 인식뿐만 아니라 또한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인식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본인들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센터장님께서 또 직접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식이란 건 오랫동안 쌓여온 축적된 네.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바꿀 수 없고 또 그 부분들을 안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면 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애인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있다. 또 장애인 기업 예.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그걸 깨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노력의 과정을 혼자 외롭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라. 그리고 장애인 창업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장애인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뒷받침,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을 예.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예. 거고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먼저 너무 내가 위축돼서 아,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면 분명히 이런 인식이 좀 안 좋을 것이고 내가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보다는 예.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벽부터 좀 없애고 당당하게 우리가 예. 좀 그런 부분에 시도를 창업이든 아니면 이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또 크리스천 리더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한국 교회도 인식 개선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혁신과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공공기관에서도 혁신해라, 성장시켜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혁신을 하고 성장을 시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 사람을 위한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시스템 하에서 혁신과 성장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예.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크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은 더 시선을 넓혀 주셔서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네네. 그 이웃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차이를 차별로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예를 들면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모든 분들과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요즘 가장 제가 강하게 드리고 있는 기도는 네. 앞으로 이 사회가 좀 더 저는 양극화 사회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빈부의 그래서 격차가 좀 그렇습니다. 심해지고. 빈부의 네. 격차가 커지고 또 그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의 우리 중산층들도 삶이 더 팍팍해지기 때문에 좀 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 가능성이 높다 해서 예.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 장애인이 행복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고요. 거기에 위해서 제가 미랄이 돼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교회를 향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도 뭐 교회마다 좀 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정말 장애인들을 보도만 안고 있다라는 게 좀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어떤 선교도 그렇고요. 어떤 구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걸로 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은 비참한 심정이 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그분들이 원할 때 돕고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의를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네.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또 나눔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네. 이런 부분 함께 좀 기대해 주십시오. 요 기도 좀 짧게 나누고 오늘 시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시장에서 장애인 기업의 물건을 보거나 장애인이 운영하는 어떤 네. 사업체를 보면 같은 가격이고 같은 품질이라면 관심을 더 가지고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한국교회에서도 함께 네, 그러한 움직임에 함께 동참하고 더욱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 되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 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